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1650페이지 로마자 3번 사용자 책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양가위는 의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그에 대하여 주는 배당 책임을 말한다. 회사 직원이 회사의 짐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회사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그 이해이다. 사용자 책임에 관한 756조는 가사, 사용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용관계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동조는 사용자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기업의 사용관계에는 적절하지 않다. 입법적으로는 756조를 유지하되 기업 책임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으로 따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가래의 성질 방가래의 중간적 책임 사용자 책임은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마찬가지로 과시 책임과 부과시 책임의 중간적 책임이다. 방가래의 대위 책임 사용자 책임에 사용자의 고유한 책임과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된다. 사용자 고유 책임이 아니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 책임이라는 견해. 이 대위 책임 들으셔. 그 다음에 2번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임 감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라는 견해. 방금 3번에 원칙적으로 고유 책임이나 피용자가 가해자나 지위나 남용의 직무의 이탈의 결과로 가져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위 책임이라는 견해. 방가로마저 1번은 즉 대위 책임자는 사용자의 책임에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고 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뒤에 피용자에게 전혀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관해서 이설은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위하지 않으며 구상권도 제한된다고 한다. 판례는 썰과 같다. 사견으로 사용자 책임의 성립에 사용자의 과실이 요구되긴 하나 756조 제3항이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점을 비춰볼 때 근본적으로는 피용자가 져야 할 책임을 사용자가 대신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651페이지에 양거 3번의 근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 방가로마 절번에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자는 그 피용자가 주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상 책임의 원리를 드는 견해와 방가로마 절번 근거를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배당을 지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손실의 사회적 분배라는 정책적 고려도 함께 중시해야 한다는 다원적 견해 등이 있다. 양가로 4번의 다른 책임과의 관계 방가로 1번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35조는 756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35조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만 적용되고 그때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것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그에 비하여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756조가 적용되며 거기에는 면책이 된다. 방가로 1번에 국가배당법과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756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특징인 국가배당법 제2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배당법이 아니고 민법이 적용된다.
양가로 기업, 소속 공무원이 과실에 관여되어 허위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봤다고 해도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이은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며 그것이 채무자 아닌 사람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7조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이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방금 3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의 관계, 동일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 756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756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방가로 4번에 이행보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로서의 계약 책임과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2번의 요건, 양가로 1번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업에 종사하게 할 것.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2번,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할 것. 3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 4번,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양가로 5번,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요건, 양가로 1번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해야 했을 것, 사용관계. 방가로 1번, 여기에 사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이며 내용 넓은 의미이다. 그것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고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도 묻지 않는다. 타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관계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 조합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사용관계는 묵시적이어야 것이어도 무방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길고 짧음은 묻지 않는다. 한편 오영문법의 해석에 관하여 판례는 지휘, 감독 관계는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었느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며, 근래에는 이 법리를 명의대여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판례, 사용관계에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한다. 동그라미 1번에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에 자동차를 운전수와 함께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그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있다. 차량 지입회사가 지입된 차량을 운전수와 함께 대여한 경우도 같다. 그리고
지입된 차량과 운전수를 지입차주가 일시 대여한 때에도 지입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3번에 사용 수리 후 사실상 종전과 같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비용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위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아 임차 목적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1653페이지 그 수리 업무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위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5번에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과 수임인 사이에 지위 감독 관계에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동그라미 6번에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위 감독을 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야 사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7번에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품 또는 목록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후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건물을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단계 판매업자도 재화 등의 판매에 의한 이익의 소득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위 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다단계 판매업자와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8번에 운송일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위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방가로 이번에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데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도급인은 756조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통솔 판례도 같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판례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농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방금 3번의 명의대여자 책임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하는 자는 명의를 빌린 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이른바 차량 지입제의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운송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유자가 사실상 운행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주 또는 그가 고용하는 운전수의 가해 1654페이지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게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 양가로 1번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했을 것,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했을 것. 여기서 어떤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지 검증된다. 그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지만 직무집행행위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외용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이면 피용자가 사리를 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인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된다. 그런데 근래 판례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 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의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판례의 외형이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이른바 외형이론을 거래의 행위적인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불법 행위에도 적용한다. 한편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본래 외형이론이 피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출발하였기 때문에 두어진 제안이다. 이러한 판례의 외형이론에 대하여 학설은 초기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와 사용자 책임의 발생은 사무집행의 외형 자체를 매개로 할 것이 아니라 사무집행의 외형을 만들었다는 점을 매개로 화해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초기 판례의 외형이론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제한이 고려되는 근래의 판례 입장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가로 기억 민법 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 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의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위한 민법 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을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1655페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위험 발생 및 방지 조치를 결해야 하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양가로 티귿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소관되거나 업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 평정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 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은 외형상 객관적인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 756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가로 미음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이러한 범위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비읍 사용자 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하면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관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관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위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요 의무에 현저 위반하는 것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주의를 배려하고 공표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양가로 10.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행위에 의한 거래가 있었던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 여기에 제3자는 사용자가 가해자를 가용행위를 한 피용자 이의 저를 가리킨다. 1656페이지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집행 중에 다른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조합 출장 소장이 관할없이 발생한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지인도 조합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제3자에 해당한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되려 관한 규정이 주정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 위조로 인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사용자는 민법 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의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 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 제시를 하여 지급 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보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 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양강 4번에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고의 과실과 책임력 등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학설은 긍정설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단번에 피용자의 과실은 필요하지만 책임력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긍정설은 사용자 책임을 대위 책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로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가혹하다는 점. 이번에 756조 제3항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2번은 사용자 책임이 사용자의 고유 책임이라는 입장이며 그 이유로 피용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할 때가 있다는 점. 동그라미 2번에 756조가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3번에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든다. 한편 판례는 일설과 같다. 양가로 5번에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사용자는 피용자의 손 및 그 감독,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할 때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의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두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만 증명하면 면책된다. 그런데 종래 우리의 법원 실무에서는 사용자의 면책 언제가 내가 극히 적다.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1657페이지. 사용자가 직접 피용자를 선임 감독하지 않고 감독기관을 두어 감독하게 한 경우에 사용자가 감독기관의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든 어떤 감독자에게는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새겨야 한다. 판례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 계획에 따라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용 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 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위, 명령을 제외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파견 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 근로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파견 업무에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사용 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 3번의 배상책임. 양가를 든 배상책임. 756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와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 즉 대리감독자이다. 대리감독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가름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대리감독자 중에서 감독 외에 선임 권한을 가지는 자도 있다.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사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양가를 보내 피용자 자신의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용자는 이와 별도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두 책임은 부친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1658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모를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양가 3번의 피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피해자에게 배당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은 전액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견해는 고유책임설에 견지해서 사용자가 고유책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만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신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칙상 구상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한 적도 있다. 사용자는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그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대리감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양가로 기억.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집행으로 행해진 불법 행위에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 행위의 상황,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손해배상이나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옳다 할 것이다. 렌트카 회사의 야간 경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나친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에 비춰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용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칙상 1659페이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가로 그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 행위로서 서로 불신의 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적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에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 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봤는데요. 사용자 책임 종용 판례 위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